우리나라가 마지막 선진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세계가 무시했던 한국 하지만 세계가 틀렸던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앞으로 100년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특징은 방향을 먼저 정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세웁니다. 수출을 통해 성장하자. 국가가 직접 나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열과 인적 자원 사람에게 투자한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땅도 석유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힘들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높은 교육열은 과학기술, 공학, IT 분야의 인재를 길러냈고 이는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워야 산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근면성과 공동체 의식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국민.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에는 국민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 손으로 다시 일어서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묵묵히 일하는 노동 윤리가 국가 성장의 힘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 기관차가 끌어간 경제.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로코모티브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했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대기업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중소기업들이 뒤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경제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빠른 실행력. 대한민국은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빠른 나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전달되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이 자원의 낭비를 줄였습니다. 이 빠른 실행력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한글의 우수성 보이지 않는 경쟁력.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한글, 이 글자 체계도 대한민국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 편한 한글 덕분에 교육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기술과 정보 확산에도 유리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국가 경쟁력이 된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적 산업 육성 시대에 맞춰 바뀐 성장 동력.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춰 산업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과거에는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중심이었고 이후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최근에는 K-팝, 게임,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기적이 아닌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우연도 기적도 아닙니다. 정부의 방향 설정, 국민의 노력, 교육과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었던 마음.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거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가 가능을 증명해낸 이야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